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때 공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하는 시스템이 몇 년 전 도입됐는데요. 오류가 잦고 사용하기도 불편해 이용률이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다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무실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선 중증 장애인 배영준 씨. 광주 교통약자버스 모바일 앱을 통해 저상버스 예약을 시도해봅니다. 하지만 예약이 안 된다는 알림창만 나타납니다. 배 씨가 있는 정류소에 일반 버스가 먼저 도착하는 상황에서는 뒤에 오는 저상버스를 예약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상버스가 또 그 근처에 지나가야지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염없이 장애인 당사자들은 그 전화기만 붙들고 언제 저상버스가 뜨는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도입된 교통약자 버스 어플. 예약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이 언제 어느 정류장에서 타는지 버스기사가 미리 알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야 기사가 버스를 도로에 더 가깝게 대고 장애인 전용 좌석을 비워두는 등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차나 이런 것을 좀 수월하게 좀 할 수가 있죠.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미리 접어놨어요. 안 그러면 늦어요. 하지만 일반 버스가 저상버스 앞에 있는 경우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이용률은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버스 예약 전 장애인 좌석이 비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선 버스 진행 방향을 헷갈리기도 쉽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게 언제인지 확인해봤습니다. 3년도 더 지난 2018년 2월이라고 나옵니다. 사후 관리도 엉망이어서 서비스 문의가 가능한 곳으로 어플의 관리 주체가 아닌 복지재단 연락처가 적혀 있는 등 불만 사항 접수 창구조차 제대로 안내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좀 충분히 청취를 해서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광주시에서 탁상 행정을 하지 않았나. 타 시도보다 저상버스의 비율이 적어 질책을 받은 광주시. 저상버스의 양도 양이지만 지금 있는 것조차 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오는 19일이면 여순 사건 73주기입니다. 올해는 특별법도 제정돼 유족들의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여순 사건 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숨진 피해자의 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돼 진실규명에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차석검사로 재직했던 고 박찬길 검사. 14년대 봉기군이 지나가고 진압군이 순천을 탈환한 다음 날 박 검사는 순천 북초등학교로 끌려가 총살됐습니다. 인민군이 순천을 점령했을 당시 인민재판장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처형 이후 유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군경검 합동수사본부는 조사를 벌여 박찬길 검사의 총살은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천 당시 경북도경 총무과장 등 사건 관련 경찰관들을 구속하자 경찰 조직은 총파업까지 하며 반발했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사건을 불문에 붙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후 박 검사의 유족을 비롯한 많은 역사 연구가들이 정보 공개 요청을 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관련 수사 기록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법무부에다가 이제 검사 확인 요청서를 보냈죠. 그랬더니 부존재 그런 문자만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데 73년 만에 박찬길 검사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총 200여 장 분량의 이 보고서는 서울지검에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당시 조사를 받던 경찰이 박 검사에 대한 자신의 진술이 거짓임을 인정하고 해코지할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시인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역사편찬위원회가 1985년도에 서울지검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걸 배모 씨가 이 박 검사에 대해서 평소 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순이 터지니까 마침 잘 됐다 해서 이 좌익으로 몰아갔다는 거 있습니다. 보존하고 있던 자료의 존재조차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유족들은 특별법에 따라 출범할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의미 있는 자료들을 발굴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 1기 때에 너무 짧게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당황해서 사실은 내가 나가서 진실을 말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피해자들이 갈피를 못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하게 피해자들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특별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은 올해 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공포 시행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탈모 치료제 등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해외 직구 대행업체 행세를 하며 실제로는 세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의약품을 대거 밀수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수 기자입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인도산 탈모 치료제 핀페시아입니다.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유명 제품이라고 광고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허가조차 받지 않은 제품. 효능을 담보할 수 없고 부작용 우려가 커서 판매와 구매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데 세관이 확인한 결과 이 사이트에서만 지난해 8월부터 1년 가까이 22억 원어치가 불법 판매됐습니다. 해외 직구를 가장해서 세관 통관 절차 없이 또 식약처 수입업 신고라든가 제반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의약품을 이렇게 수입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한 사례입니다. 수입 신고와 의사 처방 등 정상 절차를 거친 국내 유통 제품보다 인도산 복제약이 싸다는 점을 노려 밀수 조직이 판매를 통해 차익을 챙긴 겁니다. 이들은 몰래 들여온 탈모 치료제를 국내 정식 유통되는 약들보다 약 3분의 1 정도 싼 값에 팔아왔습니다. 검찰은 유령 법인 계좌를 개설해 구매자들이 입금한 자금을 관리해온 28살 A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밀수 조직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품질 위생관리 하에 제조된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또한 불법 의약품을 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검찰은 일본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밀수 판매 총책에 대해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적정 임금과 적정 근로시간을 내세운 광주형 일자리 공장의 임금 수준이 당초 약속과 다르다는 주장이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이 문제로 광주시장과 시의원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최초의 노사 상생 일자리로 주목을 받아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 최근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이 시작되고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사업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GM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청와대에서 인도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GGM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당초 약속했던 적정임금 3,500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장윤주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생산직 노동자의 근로계약서를 공개하며 낮은 임금 때문에 30여 명이 이미 퇴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개인 사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대만큼 임금이 되지 않아서 조금 더 나은 일자리가 생기면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용섭 시장은 34명이 퇴사한 건 맞지만 이는 지난해 국내 기업의 평균 퇴사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좀 건설적이고 발전지향적으로 조언을 해주셔야지. 건설적인 이야기 드리도록 문제 하겠습니다. 위주로 그렇게 지적하시면 안 되죠. 적정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영역 문제를 놓고도 이 시장과 장 의원은 맞부딪혔습니다. 지금 회사가 생산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안 올리는다는 뜻으로 시장님, 제가 올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영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다 내부적으로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장 의원은 또 광주시가 예산을 출자한 GGM이 경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이 시장은 상법상 주식회사인 GGM을 산하기관 다루듯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시가 교통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교통공사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교통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관 통합에 따른 법적인 문제와 조직 간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검토와 다른 지자체의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 재난과 인권을 주제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개회식에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각각 기조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며 지방정부 공동체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오는 10일까지 계속되고 세계 인권도시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국내에서 문학을 주제로 열리는 첫 번째 박람회 2021 목포 문학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개막식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진선 기자 전해주시죠. 네, 목포 평화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목포 문학박람회 개막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개막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해상 WC인데요. 새로 만들어진 수상 무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행사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꽃쇼는 없지만 해상 무대 뮤지컬과 화려한 바다 분수가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곳 해상 무대에서는 2021 목포 문학박람회의 나흘간의 여정을 시작하는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온 많은 시민들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문학박람회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목포 문학관 일원과 목포 원도심 등에서 오는 10일까지 나흘 동안 열립니다. 목포 출신이자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들을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K문학을 조명한 주제관 등 9개 전시관과 공연, 체험 행사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국내 유명 문인들과 웹툰 작가, 가수 등이 참여하는 라이브 토크쇼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 기획전, 휴식을 위한 문학 테라피존도 눈길을 끕니다. 이 방역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우리 문학과 더불어서 가을에 문학의 향기를 아주 만끽하시기를. 목포 원도심에서도 박람회 기간 골목 곳곳에서 장터와 문학 토크, 레트로 옷 입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지역 문화단체들이 광주 문화예술회관장에 공무원을 임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개방형 직위였던 문예회관장 자리를 다시 공무원으로 채우려는 시도에 우려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밝힌 뒤 내년 상반기에는 개방형 직위로 재지정하겠다는 광주시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주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있었던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7.6명이었지만 최근 일주일은 하루 평균 확진자가 18.8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외국인과 지인 모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돌파 감염도 잇따르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광주에서는 건설 현장에 외국인 6명이 확진되는 등 확진자 1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16세와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시작하자마자 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예약에 참여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8시부터 사전 예약을 접수한 결과 7일 0시까지 접종 대상자의 44%인 13,300여 명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29일까지 예약을 접수하고 18일부터는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